저와 엄마와의 만남은 특별합니다. 제가 살고 있던 보육원으로 자원봉사를 하러 온 엄마는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하셨답니다. 그렇게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엄마는 저를 가슴으로 낳아주셨습니다. 두 다리가 없고 한 손이 없는 저는 어렸을 때 말을 배우기 전부터 늘 들어왔던 말이 있습니다. 동네를 지나가면 할머니들이, 친구들이, 또 친구들 엄마들이 쟤 좀 봐. 제 말 안 듣고 거짓말하고 착하게 안 살아서 저렇게 다리도 없이 불쌍하게 피노키오로 태어난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나 거짓말 안 할 거예요. 나 착하게 살 거예요. 나 엄마 말 잘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요. 바닥에 앉아서 바라봤던 세상은 너무나 높고 무섭고 친구도 없이 외로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걷고 싶고 뛰고 싶고 놀이터에 가서 놀고 싶고 자전거도 타고 싶은데 늘 혼자 놀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저를 업고 엄마가 병원 이곳 저곳을 다니셨는데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진아, 엄마가 너 반드시 걷게 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나 이제 걸을 수 있겠구나. 이게 희망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걷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걷기 위해서 의족을 하려고 6번의 뼈를 깎는 수술이 있었습니다. 수술 중에서도 가장 아픈 수술이 뼈를 깎는 수술이라고 하는데 4살의 어린 나이에 시작된 그 고통과 수술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걷고 싶은 의지가 너무나 강했기에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수술을 하고 의족을 했을 때의 느낌은 많이 아팠습니다. 뼈를 깎고 실로 꿰매놓은 곳을 송곳으로 쑤시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서서 몇 초 바라본 세상이 너무나도 멋졌습니다. 앉아서 본 세상과 서서 본 세상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몇 초 봤던 세상을 더 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고 그렇게 몇 초, 몇 분, 몇 시간을 버텨 지금 이렇게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제 기억 속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것은 재활운동입니다. 엄마와 함께 타이어를 메고 모래사장을 기어다니고 또 기어서 산을 오르고 엄마가 거실에 이불을 쫙 깔아놓고 저를 매일 넘어뜨리셨습니다. 앞으로 넘어뜨리고 뒤로 넘어뜨리고 옆으로 넘어뜨리고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매일 울면서 연습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진아, 걷는 것 중요하지 않아. 내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것이 중요해. 혹여 못 일어날 경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4살 때 엄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걷게 된 저는 다양한 것에 도전했습니다. 축구, 스키, 드럼, 라틴 댄스, 볼링, 골프 등 정말 많은 것을 해봤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엄마, 저 저거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엄마는 가자 라고 말하며 제가 하고 싶다는 것을 꼭 하게 해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엄마의 사정으로 인해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거절당하면 아들인 제가 용기를 잃을까봐
집을 팔면서까지 아픈 엄마가 링거를 맞으시면서도 하고 싶은 것을 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11살 때 10km 마라톤을 완주해 상품으로 장애인을 싣는 리프트가 달린 4천만 원 상당의 차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집 차는 폐차 직전인 차였지만 배우고 싶은데 걷지 못해 학교를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그 차를 장애인 야학에 기증했습니다. 뭔가를 갖는다는 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행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걷기 위한 가장 좋은 재활운동은 무리도 없고 부상도 없는 수영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영을 하다가 수영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선수 생활 7년 중 메달이 150개이고 그중 금메달이 120개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두 의족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의족을 하기 위해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1억이 넘고요. 그렇다면 저보다 더 좋은 다리를 가지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치 있고 그 가치가 높을까요? 김세진님의 삶의 이야기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노력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누구나 서기 위해서 수도 없이 넘어져야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힘든 것을 이겨나가야만 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우리 옆에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 김세진님의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쉴만한 물가의 설아일입니다. 몸이 불편하게 태어난 김세진 군은 가슴으로 낳아주신 엄마의 사랑으로 6번의 뼈를 깎는 수술을 이겨내고 의족을 하고 걷게 됩니다. 하지만 김세진 군은 걷는 것에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것에 도전해 10km 마라톤을 9살에 완주하고 수영을 해서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김세진님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욕 허드슨강에서 있었던 10km 수영 마라톤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 경기에 300명이 출전했고 그중 218명이 완주를 했고 그 가운데 150명은 전문 선수들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실내 수영과는 다르게 위험한 경기입니다. 한 번은 통영에서 5km 대회가 있었는데 해파리가 너무 많아 해파리를 온몸에 칭칭 감아가면서 완주를 해야 했습니다. 허드슨강 10km 완주는 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참여했던 대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체 21위를 했고 장애인으로는 1위를 했습니다. 한국인으로 최초였고 장애인으로도 최초였습니다. 그 대회를 참가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건 물이 너무 더러워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뒤에 오던 선수가 손으로 제 다리를 쑥 잡아당겼는데
제게 발목이 없어서 그 선수의 손이 쑥 빠져버렸습니다. 저에게 없는 것이 장점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한 아이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와인가프라는 곳은 물도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섬입니다. 그곳에 사는 9살 소년 넬디를 돕고 있습니다. 넬디는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넬디가 첫 번째로 드렸던 기도가 튼튼한 다리와 튼튼한 형을 갖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3국의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하는 컴패션에 아픈 아이를 돕고 싶다고 했고 컴패션을 통해 넬디와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나러 가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넬디는 두 다리가 없는 저를 보고 세상에 설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4년 후 넬디를 다시 만나러 갔을 때 넬디에게 물었습니다. 넬디야, 너 형 안 만났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 형을 안 만났으면 지금쯤 잠을 자고 있을 거예요. 나는 형을 만나고 꿈이 생겼어요. 의사가 되어서 나보다 더 아픈 아이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라고 넬디는 대답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내가 흘려온 눈물과 땀방울이 누군가를 살게 하는 연료가 되고 내일의 나를 태우는 연료가 된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는 왜 장애인이에요? 엄마는 세진아, 너의 몸을 이루는 수천만 가지 중에 너에게 없는 것은 두 다리와 오른손뿐이야.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이듯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해외 시합을 나가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를 땄습니다. 시상식을 하는데 양옆으로 일본 선수와 독일 선수가 있었고 각 나라 국기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국기가 올라가지 않고 애국가마저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상식 때에서 놀라서 있으니 엄마가 사회자에게 가서 이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회자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나와 엄마 단둘이 나와서 메달을 딸 것을 생각지도 못했고 그래서 국기와 애국가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상식 때에서 울고 있는 저를 본 엄마는 사회자의 마이크를 가져와 스케치북에 손수 그린 태극기를 제 등 뒤에서 들고 애국가를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립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힘든 세상을 힘낼 세상으로 그리고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하지 않고 세상에 기대지 않고 세상이 기대하는 훌륭한 어른이 되겠습니다. 김세진님과 어머니인 양정숙님께 그저 고맙고 또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흘려온 눈물과 땀방울 또한 누군가를 살게 하는 연료가 되고 있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쉴만한 물가였습니다.